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상상수월래 한국경제TV 주식창 최영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9월 15일입니다. 오랜만에 시황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. 자, 9월 15일이고요. 오늘 종합주가지수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자, 종합주가지수는 3153포인트 마무리가 됐고요. 전일 대비해서 플러스 0.15%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4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. 전일 대비해서 0.49 정도 49% 상승 마감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타 전일 뉴욕 증시가 좀 심심하게 움직였던 것들에 대비해서는 국내 증시는 좀 잘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일단은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이죠. 미국의 이제 물가 지표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됐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경감이 되면서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에 대한 흐름들은 상해 쪽도 소폭 조정이 좀 나왔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 0.53 정도 하락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탄탄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좀 나왔는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러한 흐름들이거든요, 여러분들. 지금 보시게 되면은 3월이죠.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,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MOM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0.3, 컨센서스가 플러스 0.4였으니까 0.3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컨센 자체에서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점. 그다음에 이제 YY 기준으로도 플러스 5.3%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 자체에 좀 부합이 되는 그림들을 좀 그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않았다. 인플레에 대한 부담,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이제 부담감들을 어느 정도 좀 떨궈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좀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부진했던 이유입니다, 여러분들. 물가 지표의 주범위였죠, 그 동안에 중고차 가격, 그리고 여행 수요 폭발, 렌트비, 숙박비, 이러한 부분들이 좀 크게 줄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고 전반적인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 그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일단은 미국 이슈는 잘 해결이 되고 있었다, 잘 해결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중국 쪽에서에 대한 지표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, 여러분들. 중국 쪽에서에 대한 지표가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일단은 중국에 대한 소비 둔화입니다. 경제 둔화. 경제 둔화죠. 8월 생산 소비 지표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전망치 좀 하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5장 들어서면서부터 국내 증시도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게 막 치고 나가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을 좀 찾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였다, 경제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경제 지표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하나하나씩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짠 보시게 되면은요, 미국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에 대해서 5.3% 산업 생산이죠. 산업 생산도 5.3%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인데 계속 지금 하방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로 썩 아름답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들. 소매 판매도 지난해와 같은 기간 비교해서 2.5% 정도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열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. 다만 이제 종목별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, 여러분들.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부의 5년간 2조 2천억 규모의 백신 확대 계획이 좀 발표가 되면서 삼성 그동안에 좀 재미가 없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2.52 정도에서 좀 상승 마감을 했고요. 그동안에 지난 8월 중순서부터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죠.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들 위주,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들 위주로의 상승 흐름들이 지수를 좀 견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강세를 좀 보여줬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다소 조금 주춤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좀 올라왔어요. 정책 이슈를 타고 오랜만에 좀 올라왔다.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3.61%의 상승. 그 다음에 오랜만에 좀 보시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
아마 제 컨텐츠를 좀 보시게 되면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. 뭐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들은 탄소 쪽, 친환경 쪽 여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탄소와 관련된, 수소와 관련된 또는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. 자, 그 중에 가장 오늘 군계 1학의 모습으로 보여줬던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. 장중에 11%까지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탄소 제로 달성을 위한 주요 EPC로서의 역할로서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어제 상승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일단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밸류상으로도 되게 부담이 없고요. 그쵸? 밸류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없고 주봉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근 한 3년 동안의 박스권을 눌림목을 받고 그쵸? 뭐 이러한 이제 눌림목을 받고 나서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포지셔닝을 좀 만들어 내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좀 강했었던 종목은 오랜만에 음식료 업종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리온 홀딩스. 특히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4.3%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상승을 좀 했고요. 그리고 성순기 시즌 도래가 지금 진행이 됐죠. 그리고 출고 정상화등으로 이제 3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음식료 업종 중에서 오리온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신경 써서 좀 보실 만한 종목은 SK 머티리얼즈가 오늘 2.97% 상승을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차세대 배터리 응급제 공장을 위해서 8,5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았어요. 대표적인 장비 주주 여러분들, CIS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동안에 저점 자체를 높여줬었던 이런 박스권 행보를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. 일단은 상승했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 사업 추진을 위한 지분 투자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2차원지 쪽에서 뭐 물론 2차원지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이제 퍼 자체가 좀 부담이 됐었고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을 좀 느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조금 좀 부담감 또는 이제 속도 자체가 좀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오랜만에 CIS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좀 보실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가장 좀 아쉽게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LG 이노텍이에요, 여러분들. 어제죠, 어제. 어제.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습니다. 생각보다 혁신은 없었다라는 뭔가 이제 세간의 평가들로 인해서 BH 그 다음에 이제 뭐 LG노텍 뭐 더구전자 뭐 이런 이제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썩 좋지 않았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흥행부진에 대한 우려감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판매가 좀 돼봐야 될 것 같아요. 판매가 뭐 항상 그랬듯이 애플은 출시 직전에는 상당히 호평이 아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에 대한 트렌드죠. 그렇게 크게 호평을 받지 못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출시하고 나서는 글로벌 판매량 자체가 어마어마했었다는 거. 뭐 그 부분들로 좀 감안을 해보게 되면 뭐 오늘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뭐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 정도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2,900억 정도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IT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자체는 뭐 상당히 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.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순매수량만 놓고 보게 되면 190만 주 정도를 좀 매수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한 1,400억 정도.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2,981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좀 보여줬었는데 뭐 그 부분들에 대한 절반 자체는 삼성전자에 매기에 좀 쏠려 있다. 그러니까 3분기 반도체 시장에 대한 뭐 반등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분위기들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팅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
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주요 특징으로 좀 보시게 되면 현대차,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는 좀 타겟팅된 그런 종목이었다.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LNF,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, CIS, 한국BNC, 파라다이스. 파라다이스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.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뭐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뭐 선방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CGN도 오랜만에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 포지션이 잡혔고, 그 다음에 이제 SM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었다. 좀 좋을 것 같고요. 순 매도하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여전히 뭐 카카오죠. 네,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가 참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되게 많아요. 이 카카오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뭐 작년도 그러니까 상반기죠. 뭐 성장에 대한 뭐 이러한 이제 찬양에 가까운 그러한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엄청나게 조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정부에서 독과점 이야기 나오면서 정말 그동안에 좀 쌓여 있었던 울분들이 시장에서 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. 다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. 너무 심했다라는 운동, 그렇죠? 카카오에 대한 현재 지금 경영 행보, 그 다음에 자회사들의 뭐 상장, 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미운털이 좀 많이 박혀 있나 봐요.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그닥 썩 좋지 않는다라는 부분들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골목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기금 마련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까지 좀 달래기죠. 예, 달래기 정책들이 좀 나왔는데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3천억이 아니라 뭐 우스갯소리로 뭐 3조권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?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그동안에 한 3, 4일 정도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은 멈추긴 했었는데 뭐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멘텀들은 오늘 찾지 못했다라는 거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LG화학에 대한 순매도 또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왔었다. 그 다음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. 카카오에 대한 매도 부분들, 네이버에 대한 매도 부분들 외국인들이 상당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LG전자 뭐 당연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도 오랜만에 또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잡히는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첨보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. 1위 기업입니다.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에 1등 기업인데 1위를 했어요. 분명히 1위죠. 네. 외국인들이 짜잔 보시게 되면은 순매수로 잡히는데, 예, 그쵸? 예.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한 67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온 상황이고,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, 상하프로테크, 에코프로비엠,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, 아난티, 바이오, 리더스, 솔본, 가온미디어 뭐 이런 순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도가 좀 잡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회를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참 매매는 까다롭다. 네, 상당히 좀 매매는 까다롭다.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상방, 양봉에 대한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지만 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뭐 전전일 쪽에 대한 상승하는 종목군들, 섹터군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뭔가 주도주가 없는 상태에서 뭐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뭐 로테이션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조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. 뭐 이게 오늘 뭐 한마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뭐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해외 증시에 대한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전장에 잡힐 가능성,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이슈들,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매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을 잘 따라 들어가고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잘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재미있는 시장이다. 다만 이러한 흐름들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내일장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